쇠락할 대로 쇠락해버린 일본 반도체 산업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어넣은 뒤에 TSMC의 유치로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30일 일본의 유력 주간지 일간 겐다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의 협력을 통해 극적인 반전을 노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정치적 쇼일 뿐 실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이러한 우려들은 일간 겐다이뿐만 아니라 일본 내 수많은 주요 매체들에서조차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무려 4조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TSMC를 유치하겠다고 결정한 이후로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매체들에선 TSMC 유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지 못하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들며 우선 4조라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가 구마모토에서 생산하기로 예정된 반도체의 품질이 22에서 28나노급 저품질 반도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22에서 28나노급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무려 10년 전 생산에 성공해낸 성숙 공정으로서 현재는 거의 생산하지 않을 정도의 저품질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대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저품질 반도체를 생산해내기 위해 일본은 건설 비용에만 무려 4조 원 이상을 태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각종 세금과 비용을 무려 10년 이상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감행된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첨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매우 큰 승부수를 띄웠다고 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전문가들의 날선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 앞서 TSMC 공장이 유치되기로 예정되었던 구마모토현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들로 인해 수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반도체 부흥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날선 경고들과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 22일 일본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남부 규슈 지방 오이타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매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시바를 비롯해 일본의 반도체 침생산업체들과 관련 소부장업체들이 일제히 모든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과 6일 뒤인 28일에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폭발과 진동이 관측되었고 분연의 높이가 무려 3,400m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매우 강한 분화가 일어난 것이었죠. 문제는 불과 일주일 사이 벌어진 대규모 강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한 각각의 위치가 향후 TSMC 공장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곳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진 지진과 화산 활동에 이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더욱 강력해진 태풍 피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끊이질 않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제약으로 따르는 것이 진동과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도 상품성에 극심한 타격을 받는 반도체 생산 공정의 특성상 지진 발생 시 생산된 반도체를 모두 폐기처 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든 미세 공정의 세팅 값을 재설정하는 데에만 수주에서 최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 구마모토현 대지진 당시 소니와 도시바 등의 반도체 공단이 극심한 지진 피해를 본 이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는 이처럼 빈번하게 지진과 정전이 발생하는 지역인 구마모토 지역에 일본 반도체 부흥을 상징하는 TSMC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정신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해당 지역에 빈번해진 지진과 화산 활동 때문에 혹여 대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 지난 28일 일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가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아소산이 본격적으로 분화할 경우 지난 15일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분화했을 때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관측 결과를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체는 통가 해저 화산 분화의 100배나 되는 대규모 분화가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 열도를 강타한다.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급속도로 불안정해진 해당 지역의 단층 구조로 인해 최근 더욱 빈번하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소산이 분화할 경우 응축된 에너지가 통가 화산의 100배 이상에 해당되는 파국 분화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파국 분화란 여러 화구가 한꺼번에 연결돼 대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분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위에 모든 생명체가 전멸하고 화산재가 1000km까지 날아가 말 그대로 파국적인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국 분화 초일기에 들어간 인류 괴멸의 날에서 아소산 분화의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하시 마사키 이군대 교수는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남오는 것을 일반적인 산체 분화에 비유한다면 파국 분화는 저수조가 통째로 터지는 것에 가깝다. 지구과학자인 가마타 히로아키 교토대 교수 역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7차례 가까운 대형 분화를 하기 시작한 아소산이 현재 대폭발을 앞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하며 마소산 및 폭발할 경무 화산재와 경석, 화산가스가 일체가 된 화쇄류의 온도는 700도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한 대형 재해가 일본 전역을 덮을 것.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 정부는 이처럼 불안정한 전망치들이 속출하고 있는 대지에 꾸역꾸역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극심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일본의 주요 매체들에서 최근 이 모든 궁금증들을 해소시켜줄 충격적인 진실, 보도를 쏟아내 그간 일본 정부가 오직 과거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 반도체 부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줄로만 굳게 믿고 있던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NHK, 요미우리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에선 현재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 부흥 사업의 숨은 진파 의도가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책이 아닌 그저 한국을 침몰시키기만을 원하는 일본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극우 세력들의 요구사항을 소화해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일본 정부가 아무런 미래가치성이 없는 반도체 전략에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 리스크를 짊어지며 오직 자신들의 정권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을 한 것이죠. 실제 당초 스가 전 총리 때까지만 해도 일본 동쪽에 위치한 후쿠시마 인근에 TSMC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연 구마모토현으로 공장 부지를 옮기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구마모토현이 전통적으로 아베 전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재의 본거지라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야마구치현과 구마모토현은 일본 극우 정치의 본거지로 불려오며 지난 수십 년간 자민당의 든든한 정치적 기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에선 최근 TSMC 공장 부지 선정이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가 결국 지리적 이점을 계산한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지역구의 부흥과 정권 유지를 위해 공장 부지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막장 행동들에 대해 일본의 주요 경제지들과 일간지 등에서는 과거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였던 코가 시게아시의 인터뷰를 인용해 현재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이 모직 한국 때리기를 위한 견제와 연합에만 연연해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킨 뼈아픈 실패를 반복해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이러한 일본의 혼란을 지켜보는 한국과 중국의 전혀 상반된 반응들이었는데요. 지난 26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는 실리콘 웨이퍼와 초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 규슈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진과
화산 활동으로 인해 도시바를 비롯한 반도체 침생 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해 중국 반도체 업계가 매우 큰 타격을 입기 직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업계 소식통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재료업체가 단기간에 이런 격차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씁쓸한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이 생산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지 못한다면 충격은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될 것. 반면 이미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덕분에 웨이퍼는 물론이고 반도체 소부장 계열에서 100%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이룩해낸 일련의 성과들이 최근 톡톡히 발휘되기 시작하며 그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 달리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중국이 반도체 하면서 수년패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력과 심지어는 일본 정도의 기술력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버린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EDC가 중국이 최신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려면 무려 3에서 4세대나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도체 굴기라는 명목으로 자국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지만 첨단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매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EDC는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고 있는 SMIC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현재 SMIC이 28나노미터를 지원할 능력을 진 데다 최근에는 14나노미터 제품까지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중국에서조차 쓰지 않는 것이 씁쓸한 진실. 미국, 유럽 등 기업은 물론 자국 내에서조차 외면받는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TSMC가 이미 7나노 칩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 이처럼 그동안 차근차근 기술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갈수록 신기할 정도로 몰락의 길만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일본, 중국의 상황을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와의 더욱 압도적인 격의 차이만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방심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끗끗한 길을 걸어간다면 섀도우 복싱으로 스스로 자멸해 나가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더욱 큰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리는 반도체와 반도체에 관한 소부장과 장비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합니다. 규슈를 피해도 어디 가도 일본은 지진에서 벗어나긴 힘들고 대만 자체도 가끔씩 큰 지진 나는 지대이니 뭐 마음을 곱게 써야 잘 되지요. 일본은 지은 죄만으로도 앞으로 만년은 참회하고 살아야 합니다. 일본을 저주하는 수많은 원혼들의 아우성을 들어야 합니다. 툭하면 지진 나는 일본에서 반도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일본의 가장 큰 비극은 고령의 컴맹들이 정치권을 휘어잡고 무려 반도체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